오후 3시 강남 테헤랄로의 고층 빌딩 숲, 그 번화한 중심에 자리한 한 증권사 객장.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김모 씨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30년간의 헌신이 담긴 퇴직금 3억 원을 망설임 없이, 아니 일말의 불안감조차 지운 듯 삼성전자의 주식에 전액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성공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함께 오직 장밋빛 미래만이 선명하게 아로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구로 디지털 단지, 차갑고 건조한 사무실에서 박모 씨는 15년이라는 청춘과 열정을 바친 회사로부터 한 장의 해고 통보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절망적인 문구는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의 미래가 한순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음을 실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는커녕 자신들이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극명하고도 잔인한 두 얼굴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희망과 환희의 찬 투자가 이루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냉혹한 현실의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광기에 휩싸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의 영역을 벗어나 예측 불가능한 맹목적인 에너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말로 완전히 미쳤다는 표현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의도 한복판, 한국거래소의 거대한 전광판을 한번 응시해 보십시오. 붉은색 숫자들이 번개처럼 빠르게 깜빡이며 시선을 강탈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무려 12거래일 연속으로 역사적인 상승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례 없는 신기원을 쓰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대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성적표이자 전 세계에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삼성, 현대, SK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를 평균하여 산출되는 점수. 이 점수가 높다는 것은 곧 우리 경제 전반이 활력 넘치고 건강하다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의 기록이 또다시 깨지고 새로운 신기록이 탄생하는 기적 같은 현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스포츠 경기의 최고봉인 올림픽에서 연일 세계 신기록이 쏟아져 나오는 듯한 비현실적인 열기와 흥분이 시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의 심장이 뛰는 딜링룸에서는 모니터 불빛 아래 트레이더들의 열광적인 환호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올랐어, 또 신고가야, 비명과도 같은 외침이 연신 터져 나오며 이 광란의 질주에 모두가 정신없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더욱 경이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거침없는 괴물처럼 코스피 지수는 한때 4,917, 37포인트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4,900선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못한 채 마치 얇은 종이장처럼 가볍게 뚫려버렸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무려 7년 만에 기록되는 가장 긴 연속 상승 기록으로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행보입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깊은 의문과 함께 섬뜩한 기시감이 엄습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소름 끼칠 정도로 거침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속도가 정상적인 성장의 발걸음일까요? 아니면 멈출 줄 모르는 폭주 기관차의 전조일까요? 그 광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거인의 심장,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주가는 14만 9,500원.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가총액은 무려 883조 19억 원에 달합니다. 883조 원, 이 막대한 금액은 대한민국의 연간 국내 총생산,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대한 규모입니다. 단순한 숫자를 넘어 삼성전자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홀로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명실상부한 상징이자 절대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탑의 가장 단단하고 핵심적인 주춧돌을 삼성전자가 책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거대한 탑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하나의 기둥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폭주 기관차가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속도를 더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력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맹목적인 혹은 냉철한 자금 투입에서 나옵니다. 마치 무한정 솟아나는 샘물처럼 외국 자본은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1조 4천억 원어치나 쓸어 담았습니다. 이는 마치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대규모 할인 행사장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싹쓸이하듯이 한국의 대표 기업 주식을 쓸어 담고 있는 광경을 연출합니다. 그 결과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9%라는 경이로운 수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2020년 4월 이후 무려 5년 8개월 만에 기록하는 최고 수준으로 삼성전자의 경영권마저 외국인들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을 정도입니다. 외국인들이 이토록 공격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주식에 자금을 쏟아붓는 비밀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또한 냉철합니다. 바로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 PER, 이 10배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경쟁 국가인 대만의 PER은 17배에 달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는 한국 주식이 품질은 최상급이지만 가격표만 잘못 붙어있는 그야말로 완전 떨이 상품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싸고 좋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처럼 그들은 미친 듯이 한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섬뜩한 통계 하나가 고개를 내밉니다. 올해 연초 첫 9거래일 동안 코스피의 누적 상승률은 12.0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4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1위와 2위는 언제였을까요? 1위는 2000년의 16.89%, 그리고 2위는 2001년의 16.50%였습니다. 잠시만요. 2000년과 2001년이라고요? 이 숫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고 끔찍한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닷컴 버블의 정점과 그 비극적인 붕괴가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역시 지금처럼 모두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열광적인 투기 심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 고 목청껏 외치며 과거의 실패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맹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듯이 참혹한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눈부신 광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800조 원을 훌쩍 넘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2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 그리고 외국인들의 광기 어린 매수세까지. 이 모든 것이 인공지능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영화의 섬뜩한 리메이크일까요?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두 축이 힘을 합쳐 코스피를 5,000포인트라는 전임미답의 영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의 독보적인 지배자와 전 세계의 전쟁 특수를 등에 업은 방산주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코스피는 이 제 5,000포인트라는 마법 같은 숫자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고공행진 속에서 기이하고도 섬뜩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며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고 동네 골목마다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폐업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는 신음하고 있는데 오직 주가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치솟고 있는 이 현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양극화된 현실의 단면을 보기 위해 경기도 이천에 자리한 SK 하이닉스 공장으로 향해 봅시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거대한 공장 안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방진복을 입은 야간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초정밀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밤샘 작업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HBM, 즉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하이밴디드스 메모리입니다. 손톱만 한 이 작은 칩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증시 전체를 쥐락펴락하며 마치 작은 개미가 거대한 코끼리를 움직이는 것과 같은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말 그대로 완전히 접수했습니다. 그들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62%에 달합니다. 이는 축구 경기로 비유하자면 한 팀이 매 경기마다 상대 팀을 6대2로 압도하며 연승 행진을 이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경쟁사인 삼성이 아무리 고군분투하며 따라잡으려 발버둥쳐도 이미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왕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러한 지배력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소 2026년까지 SK하이닉스가 HBM 분야에서 압도적인 지배적 위치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월가의 큰 손들이 이미 이 판의 흐름과 미래를 완벽하게 읽어냈으며 그들의 거대한 자본이 움직일 방향을 이미 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대박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찍힌 숫자를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 관련 매출은 작년 13조 원에서 올해 무려 29조 3천억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과 1년 만에 2배가 넘게 뛰어오르는 전대미문의 기록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 때마다 SK하이닉스의 HBM이 필수적으로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핵심 부품 시장에서 63%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꽉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을 만나기 위해 남해의 거제도로 향해 봅시다. 드넓은 바다를 마주한 한화 오션 거제 조선소. 이곳 역시 밤새도록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며 용접 불꽃이 어둠을 가르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이 말 그대로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4년째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는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앞다투어 무기 쇼핑에 나섰습니다.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첫날 사람들이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는 것처럼 각국은 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산 무기를 찾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업체들에는 그야말로 꿈같은 시절이 열린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비극 위에서 피어나는 아이러니한 번영. 첨단 기술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생존 본능에 기반한 방위산업. 이 두 가지 강력한 테마가 시너지를 일으키자 코스피 지수는 마치 연료를 가득 채운 로켓처럼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시장의 흐름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이 거대한 기회의 냄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만 그들은 전기전자 업종에 무려 4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 한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2조 2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무려 53.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 기업이 외국 자본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이상하고도 불안한 지점이 포착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저평가 문제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들이 즐비한 강남의 멀쩡한 아파트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강북의 보통 아파트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 한국 주식은 뛰어난 품질과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게도 가격표만 잘못 붙어 있는 그야말로 완전 떨이 상품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마치 광기에 휩싸인 듯 미친 듯이 한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하고 눈부신 파티의 이면에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훨씬 더 거대하고 잔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2025년 기준 121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라는 최악의 사회상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타이타닉호를 기억하십니까? 역사상 가장 웅장했지만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그 배 말입니다. 배의 1등실에서는 삼페인 잔을 부딪히며 연신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저 아래 3등실에서는 이미 차가운 바닷물이 속수무책으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 타이타닉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4,900선 돌파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자축하며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5km 떨어진 서울역 9번 출구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 6시 30분. 칼날 같은 새벽 바람 속에서도 50여 명이 넘는 중장년 남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묵묵히 줄을 서 있습니다. 박모 씨는 야른 점퍼 차림으로 몸을 웅크린 채 오늘 과연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불안과 체념이 뒤섞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그의 거칠어진 손에 들린 낡고 해진 이력서 한 장이 차가운 바람에 힘없이 펄럭이며 그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사회가 감추고 싶어하는 잔인한 민낯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은 4.1%입니다. 이 수치만 언뜻 보면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는 2000년 이후 무려 26년 만에 기록되는 최고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기억되는 IMF 외환 위기 당시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121만 7천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렸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0만 3천 명이나 늘어난 수치로 9.2%라는 경악스러운 폭증률을 기록했습니다. 121만 명, 우리가 그토록 끔찍해했던 IMF 사태 당시 최대 실업자 수가 약 160만 명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우리는 지금 그 악몽 같은 현실에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섬뜩한 현실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더욱 충격적이고 암담한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의 실업 문제입니다. 15세부터 29세까지의 젊은 세대, 즉 청년층의 실업률은 6.2%로 치솟았습니다. 작년보다 0.3%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44.3%로 무려 20개월 연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사회의 활력과 미래 동력이 서서히 고갈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5살 김모 씨는 10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서를 넣었지만 단 한 곳에서도 합격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친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체념만이 가득합니다. 그는 사실상 취업을 포기했다고 털어놓으며 32만 8천 명에 달하는 구직 단념자 중 한 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예 일하기를 포기하고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 또한 42만 800명으로 2020년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활력소가 되어야 할 젊은 세대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 현실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드리워진 짙은 먹구름과도 같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규모 채용 박람회의 풍경은 더욱 참담합니다. 작년에는 약 200여 개의 기업들이 부스를 꽉 채우며 인재 유치에 열을 올렸지만 올해는 겨우 80여 개의 기업만이 초라하게 참여했습니다. 박람회장의 절반 이상은 텅 빈 부스들로 을씨년스러웠고 마치 폐업한 상가를 보는 듯한 쓸쓸함만이 감돌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인사 담당자는 지원자가 산더미처럼 몰려들어도 정작 뽑을 자리가 없다는 현실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왔던 건설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봅시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용접工이모 씨는 평생을 용접과 함께 해왔지만
이렇게까지 일감이 없는 것은 처음이라며 긴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거칠고 굳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은 그의 불안과 막막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건설업에서만 무려 6만 3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제조업 또한 똑같이 6만 3천 명의 인력이 감소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굳건히 지탱하던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기둥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꿈이 함께 매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섬뜩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토록 화려하고 눈부신 대한민국 경제의 성적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개의 이름을 지워버린다면 과연 이 땅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상하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끔찍한 현실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합니다. 그 순간 코스피 지수는 환호성은커녕 비명과 함께 즉시 2000선 아래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라는 거대한 탑이 사실은 반도체라는 이름의 얇고 이태로운 두 개의 기둥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는 잔혹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기둥마저 흔들린다면 이 탑은 언제라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외부의 위협입니다. 바로 턱 밑까지 바싹 쫓아온 중국의 맹렬한 추격입니다. 기술 격차는 이제 턱까지 쫓아왔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만약 삼성과 SK하이닉스, 이 두 거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단 1%라도 밀려나는 순간이 온다면 지금 여의도 전광판에 번쩍이며 모두를 들뜨게 하는 4,900포인트는 마치 뜨거운 사막의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화려하고 축제 같던 파티는 그날로 비극적인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견고하고 튼튼한 땅 위가 아니라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고 위험한 살얼음판 위에서 이태로운 춤을 추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너무나도 기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자리는 소리 없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데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날아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잔혹한 모순과 기이한 현상의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잔인한 현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를 이토록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있는 주역들은 바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수많은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최첨단 인공지능, AI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거대한 반도체 공장 하나가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들여도 정작 새롭게 고용하는 직원은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기술 발전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한때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인력을 고용하며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던 건설업과 제조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이중 직격탄을 맞고 속절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부자들의 주식은 하늘을 찌르듯이 치솟고 있는데 서민들의 일자리는 땅속으로 꺼져버리는 극단적인 경제 양극화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타이타닉호가 서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기울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1등실의 승객들은 여전히 화려한 파티에 취해 자신들이 탄 배의 아래층 3등실에는 이미 차가운 바닷물이 속수무책으로 차오르고 있다는 잔혹한 진실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그림자, 더 거대한 위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 동아줄이 사실은 썩어 문드러진 밧줄일지도 모른다는 잔혹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때 희망이라 불렸던 그것이 탐욕과 절망에 의해 속절없이 갉아먹히고 보이지 않는 균열로 가득한 채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이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 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잔인한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지고 있는 그 현장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투자자 김모 씨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는 단순히 주식에 3억 원을 넣은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땀과 희생이 응축된 퇴직금, 은퇴 후의 안정적인 삶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식시장은 팍팍한 현실을 벗어나 더 나은 내일을 움켜쥘 유일한 기회로 보였을 것입니다. 오후 3시 장 마감 직전 김모 씨는 HTS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한 기세였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색 숫자들이 마치 승리의 팡파르처럼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4만 9,500원을 찍으며 또다시 역사를 새로 썼다는 뉴스에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눈은 스크린의 현란한 빛에 홀린 듯 번뜩였고 심장은 광난하듯 요동쳤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은 이미 전 재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단돈 10원이라도 더 끌어모아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다는 격렬한 충동에 휩싸여 매수 버튼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닌 비이성적인 확신과 통제불능의 탐욕이 뒤섞인 광기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흐름을 읽어낸 선구자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구로 디지털 단지의 한 회의실 문을 나선 박모 씨는 멍한 표정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15년간 헌신했던 회사로부터의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 특유의 방향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15년, 그의 청춘과 열정, 그리고 가족을 위한 모든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 어쩔 수 없다는 차갑고도 형식적인 인사 담당자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아니 그의 영혼에 잔인한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비참함,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막막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반대로 박모 씨와 같은 이들의 일자리는 땅속으로 꺼져버리는 극명한 현실. 이 끔찍한 괴리감은 어떤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흔들리는 듯한 충격에 박모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애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는 울음을 참으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비참한 하소연 속에는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진 가장의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의 증권가는 그야말로 광란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한 거리에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장이 진짜 미쳤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883조 원을 넘었어.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온갖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VIP 룸에서는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김모 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광채나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연신 매수 주문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김모 씨는 이 거대한 상승장에서 단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결국 신용대출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딱 2천만 원만 더 넣고 싶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는 상담원을 다그치며 추가 대출의 가능성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숫자의 노예가 되어버린 듯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채 오직 더 많은 수익이라는 환상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것은 김모 씨와 같은 사람들이 전국에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퇴직금은 물론 어렵게 모은 적금, 심지어 미래를 담보로 한 대출까지 끌어모아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도박판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지수가 5,000포인트 가기 전에 어서 올라타야 한다. 고 외치며 서로의 탐욕과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영끌과 비투가 일상이 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박모 씨와 같이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희망을 잃은 채 조용히 구직을 포기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더 이상 미래를 꿈꿀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조용히 삶의 기대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화려한 숫자와 일자리 절벽이라는 참혹한 현실, 이 두 가지 시계추는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점점 더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빛나는 천국을 향해, 다른 한쪽은 절망의 심연인 지옥을 향해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이 상황을 조금 더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식에 걸어버린 김모 씨가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는 것은 결코 한국 경제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쌀 때 사서 거품이 끼어 비싸질 때 팔아치우고 미련 없이 떠나기 위해 움직이는 차가운 이성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그들이 남기고 간 거품 가득한 비싼 주식들을 마지막에 받아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HTS 화면을 보며 환호하고 불장이라며 축배를 들고 있는 바로 우리 주변의 김모 씨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잔혹하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거품이 꺼지는 순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정보에 어둡고 느리며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개미 투자자들의 목이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고 남은 것은 빚더미와 깊은 좌절뿐이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박모 씨는 오랜 세월 몸담았던 일터에서 무력하게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고 김모 씨는 자신의 전 재산, 아니 미래까지 담보로 잡힌 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돌리는 위험한 게임에 뛰어든 겁니다.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정직한 땀의 대가는 외면당한 채 자산시장은 통제불능의 도박판처럼 변해버린 2026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고 한탕을 노리며 투기하는 사람도 언젠가 닥쳐올 파국에 마음 편히 발뻗고 잠들 수 없는 그야말로 모두가 위태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눈부시게 화려한 숫자 뒤에는 이처럼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우리들의 불안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숨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다 믿었던 화려한 파티의 끝자락, 이제 서서히 조명이 꺼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당신은 과연 어디에 서 계십니까? 천국의 환영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입구에서 떨고 있습니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친 듯이 치솟는 주가와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리는 일자리, 이 극명한 양극화 현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혼란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서로에게 분명 큰 통찰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 현상에 대한 더 깊이 있고 다각적인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